예, 반갑습니다. 2021년 12월 6일 오사부의 상견지명의 오사부입니다. 오늘 시장도 나쁘진 않았어요. 예, 표면적으로는 코스피 시장이 0.17 상승, 그러니까 강보합으로 좀 마감이 됐고, 코스닥 시장은 0.66% 예,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양쪽 시장 모두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도 지수에 비해서는 상승 종목이 543, 하락이 319니까 지수에 비해서는 상승 종목이 더 많은 거죠.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뭐 한 180 종목, 170 종목 정도 아니 그냥 200 종목이 넘게 더 많네요. 코스피는. 예, 그리고 코스닥도 0.66 하락을 했는데 0.66% 하락을 했는데 상승 종목이 720, 하락 종목이 638. 한 80 종목 정도 더 많은 거죠. 네, 코스닥 시장은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시장 지수가 안 좋은데 상승 종목이 더 많다 그러면 뭘 보라고 그랬죠? 예,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보면 답이 나온다고 그랬죠. 예, 뭐 셀트리온부터 해가지고 HLB까지 예, 여기 보시면 뭐 위메이드가 10% 떨어지고 카카오게임즈가 5% 떨어지고 에코프로비엠이 4%대 예,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상위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알테오젠 하나가 거의 한 10% 정도 좀 상승한 거 빼고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떨어진 폭이 뭐 1% 내외가 아니라 하락폭이 좀 굉장히 크죠. 예, 그래가지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상위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지수는 떨어졌으나 예, 상승 종목은 더 많게 나왔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을 좀 보죠. 예,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오늘 장중에는 뭐 1% 넘게 떨어졌었죠. 장 초반에. 예, 장 초반에 1% 넘게 떨어졌는데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오면서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이거보다는 더 올라갔었는데 삼성전자가 1점 몇 프로까지 올라갔었죠? 1. 예, 삼성전자가 1.46%까지 올라가다가 막판에 좀 밀리긴 했어요. 장 후반에 좀 밀려가지고 0.93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 삼성전자가 살아있으면 시장이 웬만해서는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살아있으면 물론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 정도 돼요. 코스피 시장에서. 근데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죠. 삼성전자에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주면 그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관련된 종목 뭐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효과가 적지 않죠. 예,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가 오늘도 예, 좀 강한 흐름이 나왔고 그래서 시장 지수도 예,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됐어요. 지난 금요일 밤에 미국 시장이 뭐 다우는 약보합으로 좀 마감이 됐지만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죠. 예, 그리고 주말 동안에 또 악재 하나가 나왔었어요. 뭐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닌데 헝다그룹이 이제 만세 불렀죠. 못 갚을 것 같다. 그래서 만세를 불러가지고 그것도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오늘 시장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렇게 좋게 본 건 아니었어요. 아, 시장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밀리다가 쭉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제가 지난 동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3천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3천을 넘어가더라도 3,050까지 돌파하기는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시장 지수가 3천에 근접을 하면 주식 비중을 한번 조절해 보시는 것도 한번 감안을 해 보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 그런 생각도 약간 들긴 했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가면 물론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겠죠. 중간에 뭐 조정을 한번 받긴 받겠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면
예, 3천원을 돌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제 생각은 크게 변함은 없어요. 시장이 3천원을 넘어가기는 좀 힘들 거다. 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3050은 현실적으로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튼 뭐 시장은 뭐 2970까지 예, 다시 올라와준 상태예요. 2970이면은 예, 여기죠. 예, 2970까지 다시 올라와준 상황이라 앞으로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저렇게 살아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예, 크게 기대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예,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시장 수급을 좀 보죠. 시장 수급을 좀 보시면 예, 외국인이 576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 쪽에서 970억 정도 순매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3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예, 양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금융투자에서는 매도가 적지 않게 나왔었죠. 예, 1000억 원이 넘게 나왔었으니까 예, 금융투자 쪽으로는 그렇게 매도가 나왔었고 연기금이 오늘도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를 조금 오늘도 좀 안 볼 수가 없네요. 예, 삼성전자를 좀 보시면요. 여기 삼성전자를 보기 좋게 딱 갖다 놓고 보면 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913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1913억. 예, 그리고 기관 쪽에서 455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빼면 실적으로 시장에서 1350억 정도 예, 매도를 한 겁니다. 1350억 정도 실적으로 예, 삼성전자를 빼면 매도죠. 외국인은.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에서 지금 455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절반가량이 지금 삼성전자로 들어온 거예요. 전체 기관이 매수한 전체 금액에서. 예. 그럼 삼성전자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 시장은 밀렸습니다. 예, 아마 좀 많이 밀렸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저렇게 올라가지 않았으면 최소한 0.5% 정도는 밀리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기는 해요.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외국인 쪽은 제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를 언제까지 저렇게 좀 강하게 매수를 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기관 쪽으로는 아마 예,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기서 지수가 더 상승을 하게 되면 기관 쪽으로는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금융투자 쪽으로는 예, 금융투자 쪽으로 좀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시장이 제가 요번 파동에서 지금 급락을 한 이후에 지금 반등이 4거래일 연속으로 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번 파동의 거의 끝은 왔다고 봅니다. 요번 파동의 거의 끝은 왔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갔다가 다시 맞고 이렇게 올라가는 예, N자 파동으로 갈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따라서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요. 다이렉트로 올라가기에는 예,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이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괜찮은 흐름이 나와가지고 좋기는 좋아요. 예, 기분은 좋은데 기분 좋은 거랑 앞으로 대응하는 거랑은 좀 별개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삼성전자가 좀 살아 있으니까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살아 있는 거라고. 예, 삼성전자는 살아 있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예,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만약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뭐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시장이 올라갔다가 밀리면 한 2930 부근까지는 좀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2900에서 2930 사이
고까지는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변수가 하나 있죠. 미국 부채한도 협상 그게 있어가지고 뭐 그거는 뭐 정치적인 부분이라 그건 어떻게 지금 뭐 감을 못 잡겠어요. 통과는 되는데 어느 정도 마찰이 있을지는 감을 못 잡겠습니다. 아무튼 시장은 이제 조금 슬슬 하락에 좀 대비를 하실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을 좀 보시면 일단 먼저 신성통상부터 좀 볼게요. 신성통상이 오늘도 좀 흐름이 괜찮았죠? 흐름이 뭐 이 정도면은 뭐 상당히 괜찮았다고 볼 수 있죠. 지난 금요일날 9%대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동시호가 전까지는 4%대 상승이 나왔었어요. 4%대. 근데 동시호가에서 1%가 밀렸습니다. 1%가. 누가 왜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가 밀렸어요. 그래갖고 여기 요 차트를 좀 보시면 여기서 쭉 조정을 받고 살짝 올랐다가 여기서 피레침 하나 쐈죠. 피레침 하나 쏘고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급등이 나오는 요런 지금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4,000원? 3,800원 정도로 잡죠. 3,800원. 적어도 3,800원까지는 좀 상승이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종목 수급을 좀 보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죠. 이 종목 신성통상의 최대 주주가 연일 주식을 쓸어 담고 있고 기관적으로도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이라 이 종목은 처음에 언급했을 당시에 20일 밑에서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안 좋지만 잡아볼 만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보시면 기타 쪽에서 10만 주가 넘게 지금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0만 주가 넘게 지금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연기금도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5만 2천 주 정도 좀 매수가 들어왔고 사모펀드에서 지난 금요일날 53만 주가 들어왔는데 오늘 3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뭐 금융투자 일반, 투신 일반 그리고 보험은 뭐 크게 의미 없으니까 오늘은 그리고 기간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35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여기다가 기타를 포함하면 45만 주 정도 좀 매수가 들어온 거죠. 외국인 쪽으로 오늘 뭐 살짝 좀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12,000주 정도니까 저거는 뭐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만약에 지금 밀리려면요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기타 쪽에서 매도가 나오든가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가 나오든가. 기타 쪽에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극히 낮죠. 왜냐 저 물량이 지금 최대 주주가 지금 쓸어가 오늘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것도 최대 주주가 매수를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뭐 나온 건 없으니까 장담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저번 주까지만 보면 최대 주주가 기타 쪽으로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기타에 잡힌 건 다 최대 주주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또 여기서 10만 주가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최대 주주가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투신 쪽에서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 83만 주 정도. 그러니까 이 종목이 밀리려면 사모펀드 쪽 가장 확률이 있는 건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금융투자나 투신 쪽에서도 매수를 그동안 단기적으로 했으니까 이걸 차익 실현한다고 왕창 쏟아 부으면은 밀리긴 하겠죠. 근데 가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모펀드 쪽. 왜냐? 이것도 저 예전 동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모펀드 자금이 물론 대형주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 자금이 단기성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 쪽으로 물량이 쏟아지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은 급락은 없을 거고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 종목은 며칠 더 볼게요.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밀리는지, 아니면 뭐 다른 요인으로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기타하고 사모펀드 중심으로 좀 관찰을 좀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더 볼게요. 아무튼 이 종목 오늘 신성통상은 3%대 3.15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이건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카카오뱅크. 근데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라 그랬죠?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꼭 매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경우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더라. 그거를 보기 위해서 제가 종목을 언급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왜 사면 안 된다고 그랬죠? 12월 8일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보호예수 물량 506만 주가 쏟아집니다. 물론 그게 시장에 다 쏟아질지 안 쏟아질지는 몰라요. 하지만 넷마블이 갖고 있는 그 물량은 쏟아질 확률이 높다고 했죠. 그리고 12월 8일 날 보호예수 물량이 딱 풀리니까 그날부터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6일이죠. 6일 날 7일 날부터 메이저 쪽으로는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왜요? 미리 파는 거죠. 미리. 12월 8일 날 재수 없으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파는 물량이 나올 거기 때문에 6일 날 7일 날도,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시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12월 6일 날, 12월 7일 날도 메이저 쪽으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카카오뱅크가 2.67% 하락이 나왔는데 외국인 쪽으로 19만 4천 주, 기관 쪽으로 6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으로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그동안 외국인도 쭉 매수를 했지만 중간중간에 한두 번씩은 팔았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쭉 매수를 했지만 중간에 한번 팔았죠. 3일 팔았네요. 그죠? 오늘 매도가 나왔으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매도가 나왔으니까 얘는 내일도 매도가 나온다,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오늘이랑 내일 그리고 8일 월화수 요 3일 동안은 메이저 쪽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식 매매를 하시다 보면 신규 상장주 매매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때 그런 종목들 매매하실 때 지금 이 카카오뱅크를 잘 봐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주가가 만약에 이게 카카오뱅크가 공모가 밑에서 움직였을 때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공모가 밑에서. 근데 이 종목은 그런 건 아니죠. 공모가 위에서 움직이는 거죠, 지금. 지난 동영상 보면 제가 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공모가 위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공모 받은 물량이 내일 모레 어느 정도 쏟아질지 모르겠지만 적지 않게 쏟아질 가능성은 높다. 그러면 나는 카카오뱅크를 사고 싶어. 근데 제가 사지 말라고 했으니까 8일까지는 안 산다고 쳐요. 그럼 언제 사야 될까요? 당분간은 사시면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 왜냐? 그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게 506만 주인데요. 그게 8일날 다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12월 8일 이후에 카카오뱅크가 조금씩 올라간다고 해도 공모 물량이 올라갈 때마다 나올 겁니다. 메이저 쪽으로.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12월 8일 지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안 좋았으나
매수를 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렸고, 카카오뱅크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오늘 빼고요. 저번 주 금요일날 기준으로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양호했고, 외국인이 뭐 줄기차게 사고 있었으니까 기술적으로도 21선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라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12월 8일날 보유해서 물량이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절대는 말은 제가 표현을 안 썼죠.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종목들 이제 잘 보시면 나중에 하나하나 쌓이면 다 도움이 되세요. 나중에. 뭐 아무튼 오늘 시장은 뭐 삼성전자 덕분에 그래도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은 상승으로 잘 마감이 됐고, 코스닥 시장도 하락은 했지만 시가총액 상위주 빼고는 상승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감화를 했을 때는 양시장 모두 오늘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은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지금으로서는 잘 감이 안 와요. 개인적으로는 뭐 약하게나마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미국 시장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은 제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